중3 여름방학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1학년, 2학년에 서 고등학교 준비하느라고 수학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었을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면서 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학 탐구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그 개정되기 전 보통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학이나 물리나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탐구 과목을 시키는 커리큘럼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개정되고 나서 으로 통합과학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쪽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 통합과학을 안 할 수가 없는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통합과학을 좀 신경 써서 이거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또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킬 거냐. 지금 수학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과학까지 넣으면은 우리 애가 이걸 버텨낼 수 있겠냐,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지금 이 시기에 3학년 부모님께서 막 힘들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로 들어가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시간들을 중학교 때부터 어떤 식으로 끌고 왔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서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가 시작돼야 되는지 어머님들, 아버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뭐다 아시겠지만, 너무 입시 막 잘 아셔서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요거부터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 예전에는 물화생지로 봤는데 지금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게 된 요런 상황이 됐어요. 그죠? 근데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말이 많았냐면요. 이게 수능으로 통과를 볼 때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평가를 한다.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었었는데 학교 내신 시험이 말이 너무 많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뭐 해야 된다, 뭐 상대평가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락가락 하면서 결국에는 다 상대평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도 1등급, 5등급 상대평가,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도 상대평가, 심지어 옛날에 물투, 화투, 생투, 지투였던 그 투 과목에 해당하는 이제 투 과목이 없어졌잖아요. 진로 선택이 됐잖아요. 걔네들도 상태평가가 다 돼버려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그 통과를 보게 되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는지 대학에서 생기부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벌써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이걸 3학년 1학기까지 이걸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요 진로 선택 과목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2학년 때 요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그러니까 물화생지 이걸 먼저 손을 대는 게 맞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맞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요, 이제 선택 과목에서 물화생지 얘네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통합과학을 공부를 안 하면 물화생지 부분이 좀 공부가 잘 안 되는 구조로 교과 과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면요. 1학년 때 이거를 물화생지 통과에 있는 내용들을 잘 공부하고 와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선택이든 진료 선택이든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단계형으로 잘 정비를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통과 안 하고 그냥 물화생지 하면은 통과 내용도 다 커버가 되니까 그냥 물화생지 먼저 시키고 나서 이제 통과는 1학년 들어가고 시험 대비할 때만 좀 하면 된다. 먹혔어요. 그게 사실이. 그런데 지금은 좀 그게 안 되는 게요. 요 통과에서 가르친 내용을 물화생지에서 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이게 많이 빠져 있어요. 통과에서 다 배웠으니까 물화생지에서 두 번, 예, 다시 이거를 가르치는 것들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양도 되게 줄고요. 그리고 이게 본래는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었거든요. 물리원화학원으로 이제 얘기됐었었죠. 근데 그게 6개월 만에 다 과정이 끝나는 중인수 과목이 돼버렸어요. 양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물화생지만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통과를 안 하고 가면은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우리 애는 물화생지에서 이미 알지 하고서 지나온 내용들을 통과해서 안 배우고 왔는데 그걸 물화생지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다시 통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합과학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지금 시점에 1월 달부터 통합과학을 좀 조금씩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지금 여기 제가요 5등급 극간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그 송파관 다원 송파관에서 보인 친구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뀌면은 한 등급당 요 퍼센티지가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1등급이 4%였는데 지금 10%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퍼센트로 늘어났으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 자리도 이제 한 자리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꼭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1학기 기말고사 준비 과정에 있는 이 시점에서 펼쳐보니까요. 1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눈 깜짝하면은 2등급으로 툭 떨어져 있고요. 이게 4%대 1등급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간 졸이는 거예요, 되게. 이 10%로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1등급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뀐 교육 과정에서 통과를 준비하는 게 녹록지 않다. 이게 뭐 퍼센티지를 늘려가지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퍼센트로 늘렸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1등급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게 제가 지금 이제 그 개정되고 나서 1학기를 지내본 후 제가 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히게요. 요 1등급의 10% 안에 들어갈 점수를요. 선생님들이 기가 막히게 90점대로 딱 맞춰주니까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91점이라든가 89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학생들이 받는 점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90점 이쪽 저쪽에 그 부분에서 1등급 점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 출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서술형 채점도 좀 빡빡하게 하시거나 좀 느슨하게 하거나 그렇게 좀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1등급은 90점대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면요. 자, 일단 통과를 먼저 해야 된다. 물화생지, 뭐 영재고 준비하고 뭐 과고 준비하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학생이라면 통과를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일반 선택 과목의 선행 통과하고 그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물화생지를 손을 대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그 통과의 1단원에 해당하는 요 기본량 단위라는 특정 표준이라는 단원이 신설됐거든요. 근데 이 1단원에요. 이 단원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단위를 전환하는 거를 포커스로 삼고 있는 단원인데요. 이게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과목이 물리나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의 그 단위를 이렇게 변형하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단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하고 화학을 먼저 배우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기본량 단위 특정 표준 단원을 하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일단은 지구과학이나 생명보다는 코어 핵심이 있는 물리나 화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나 지학과 같은 그런 공부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그 공부법과 함께 커리를 좀 잘 짜왔습니다. 여름 방학 때. 어떤 이제 그 커리와 그 공부법이 이제 기다리고 있냐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지금 시켜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정말 문제집 좀 풀고 학교 공부 열심히 따라가고 하면은 다 교과 우수상 타고 과학 좀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정말 예상치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놀라시고 아이도 놀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 얘가 이렇게 과학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일단 공부를 하면요. 어느 학원이든 학교든 개념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이제 개념 내용을 숙지를 하는데 중학교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그냥 잘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주로.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틀리는 자와 안 틀리는 자를 구분하는 그런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면 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틀리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굉장히 빡빡하게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3월 들어와가지고 고등학생 된 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까지 진행돼야 돼요?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곳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자, 이 개념을 그냥 읽어만 보고 이해하고 알고 이제 문제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아니란 중학교 방법은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몽땅 머리에다가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요 그 개념서에 있는 요 내용들을요 그대로 암기 자료로 다시 재구조화 시켜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이거를 암기를 매 시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게요 수업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암기 시켜야지 이게 이렇게 바로 머리에 많이 남거든요. 그 장기 기억으로 가는 방법이요. 하고 뜸 하다가 다음에 암기하면요 새로 다 포맷이 되기 때문에 수업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되면은 다시 까먹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암기를 시키면요. 좀 복습을 안 하고 암기한 것보다는 바로 암기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암기시키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주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주고 이렇게 암기를 하고 저한테 검사 맞고 가야 집에 갈 수가 있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이게 아주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요. 이거를 시키면 힘들어서 아 선생님 저 힘들어서 이 수업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는데요. 나중에 3월 달 돼가지고 엄청 뼈저리게 후회하죠. 왜냐하면은 그때 가서 이거를 다 몰아서 외운다? 못 외웁니다. 이게 양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통과라고 하는 과목을 만나는 순간에 마치 다음 달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를 보는 사람처럼 순 통과를 염두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1 올라가서도 그게 효과가 나오죠. 아직은 중학생이고 고1 거 아직 하려면 멀었으니까 그냥 나는 학원 가가지고 강의 듣고 그냥 통과하고 있어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위안 이 정도로 공부하면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제대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요 암기를 제가 좀 꼼꼼하게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자, 요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이요. 그대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보이시나요? 이게 암기를 했으면요 문제풀이가요 그대로 연결이 돼야 우리 친구들도 신이 나요. 그러니까 아 암기하니까 이런 점이 좋구나. 암기 안 하면 문제를 못 풀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다 맞고 칭찬받고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경 써서 암기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기본 베스트라고 하는 프린트를 친구들에게 배부합니다. 50개씩 구성되어 있는 프린트인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은데 이게 그래도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학교에서 굉장히 핵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도가 높아서 등급 변별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등급을 유지시켜주는 문제 있잖아요. 이것까지 틀리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3월 달이 되면은 보잉고반밖에는 수능 아니 그 학교 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락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파라든가 잠실 이런 데로 이제 배정이 된 친구들은 저하고 부득이 학교 시험 대비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종강할 때 이거를 다 싸서 보냈거든요. 다 싸서 보냈더니 우리 친구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1등급을 다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니까 저 너무 뿌듯해져. 할 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사실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시키니까 가서 잘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또 열심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로 이게 숙제가 잘 됐으면은 테스트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로 점검을 하는데요. 테스트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문제하고 예, 똑같이 냅니다. 그냥 뭐 바꾸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많으니까 10문제만 뽑아서 봤을 때 친구들이 그거를 예, 기억해서 답을 기억해서 적는 경우 이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잘 보죠. 숙제를 열심히 해오면. 근데 그런데 틀렸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이제 오답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틀린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한 세 문제 정도 구성해가지고 다시 풀리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보이시죠? 요 문제를 틀리면 요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만약에 요거 하나 틀리면 요거 한 장, 제시험지 요거 한 장 풀고 가면 되고요. 두 개 틀리면 요거 2장 풀고 가야 돼요. 그 번호에 해당한.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제시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뭐 몇 개까지 봐줘요? 그 없어요. 뭐 봐줄 수가 없어요. 하나 틀리면 그거 제시험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하기 싫어가지고 이 엄청 100점을 열심히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죠. 그래서 잘 합니다. 친구 말도 잘 듣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결과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런 문자 메시지와 함께 오늘 뭘 배웠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어땠고 요런 것들을 매주 보내드리고 요것만 딱 보셔도 가서 나 이렇게 잘 아실 수 있게 정말 직관적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로 가니까요. 이걸로 전화하시거나 문자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 가능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요거 숙제 나갔잖아요. 숙제 나간 거, 요 나간 요 숙제를요. 이렇게 오다 만료까지 이렇게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 맞았네요. 대단한 친구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50분에 몇 개 맞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요. 요 오답을요. 저랑 같이 해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제가 프린트가 숙제 나갈 때 답을 제가 안 붙여줘요. 조교 선생님이 채점을 다 해주시고요. 그 조교 선생님하고 이제 재채를 하는데 선생님하고는 재채점을 하고 저는 앞에서 질의응답을 계속 받고요. 그래서 혼자 고치라고 하지 않아요.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모르는 거 계속 앞에서 가르치고 저의 도움을 받고 다 오답하고 나면은 이제 조교 선생님한테 가갖고 이게 맞는 답으로 골랐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 고치면 집에 가는데 요거 이제 요 문자가 와야 집에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픽업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제가 중학생들은 막 그 보잉고 학생들한테 하듯이 막 쥐어 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힘들대요. 사실 이것도. 그래서 중도에 이제 굉장히 야심찬 어떤 기대와 저는 그 아주 의지로 저한테 오기는 했는데 예, 잘 못 버티고 그리고 이제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단 여름방학 때는요 4주짜리 강의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4주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그리고 아직 중3 기말고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수학 공부도 바쁘고 학교 시험 이제 학교 시험도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는 데 있어서 과학까지 느끼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름방학 4주 동안 한번 통과를 시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중학교 그 기말고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전범위는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들 물화생지로 다 짜가지고 전체 고등학교 들어가서 활용도가 높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7시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4주 강의고요.
일단은 그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요. 가장 어려워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리와 화학 파트로 일단은 사주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1회독하고 11월 달에 다시 또 물리하고 화학을 할 건데요. 지금 여름방학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때 11월 달에 한 번 더 할 때에는 약간 심화도 넣어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여름방학 때 좀 버거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적응하는 시간을 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응이 되면 11월 달에 이제 전범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짧지만 강력하게 수업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모토인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모토예요. 네, 보육입니다. 보육. 이게 교육을 넘어선 보육입니다. 예, 학생들이요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엽고 예쁘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예, 공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뭔가 마음의 준비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르고 달래고 그다음 칭찬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됐든지 간에 예, 열심히 공부를 제가 잘 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첫 단추가 중요한데요. 예, 제가 처음 고등학교 공부는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다른 공부 방법은 모르는 걸로. 예, 처음부터 이런 공부가 정말 이게 그냥 이게 아주 표준이 되는 공부 걸로 제가 세뇌를 잘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제대로 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 이유진입니다.